네, 이번 1월 미국의 소매 판매 감소가 단순히 일시적이라기보다는 경기 둔화 신호일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예측이 좀 있습니다. 완전히 경기 침체로 이어질지는 추가적인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 소매 판매 감소폭이 예상보다 크다. 1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에 이거 마이너스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0.9% 감소했으면 이는 예상치가 마이너스 0.2% 감소였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마이너스 0.7% 감소한 거니까 통상적으로 연말 쇼핑 시즌이 끝난 후 1월 소비 둔화가 발생하지만 올해 감소폭이 예상보다 훨씬 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가계의 대출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모기지금리, 신용카드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지출 여력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구매력 감소 역시 소비 위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득층이 아닌 일반 소비자들의 지출 감소 가능성. 최근 몇 달 동안의 고소득층은 여전히 소비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비는 위축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전반적인 둔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기업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 기상 악화. 1월에는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 홍수 등 악천후가 이어졌으면 이는 소비자들의 외출 감소와 오프라인 매출 감소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12월 연휴 시즌 소비가 집중되면서 1월에는 자연스럽게 지출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매 판매가 단순히 연말 소비 시즌 이후의 조정 과정이라면 장기적인 경기 둔화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경기 둔화 신호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번 소매 판매 감소가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경기 둔화 신호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상악화라든지 연말 소비 패턴 등을 고려했을 때 일시적인 요인의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소비자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고금리 인플레이션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계절적 요인 이상의 구조적 소비 둔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월 이후 추가적인 소비 데이터와 기업 실적 발표를 확인하면서 경기 둔화 여부를 더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소매 판매 감소가 경기 둔화 신호일 가능성이 높으며 추가적인 경기 둔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월과 3월 데이터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소매 판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잖아요. 소매 판매에 대해서 약간 저렇게 좀 이야기해드리는 이유가 우선은 소매 판매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아셔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소매 판매는 소비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한 총 금액, 이건 아시죠?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한 총 금액을 측정하는 경제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백화점,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몰, 자동차 딜러, 레스토랑 등 다양한 소매 업체에서 발생한 매출을 포함합니다. 이는 소비자 지출의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경제 지표로 경제 성장과 경기 전망을 평가하는 데 널리 활용됩니다. 소매 판매는 미국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는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 활동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의 변동은 경기 확장과 경기 둔화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가 증가하게 되면 경기 확장 신호, 소매 판매가 감소하게 되면 경기 둔화 신호. 근데 경기 둔화가 마이너스가 됐잖아. 근데 마이너스 폭이 더 커졌잖아. 마이너스 0.2%였는데 마이너스 0.9%가 됐잖아. 마이너스 0.7%가 더 했잖아. 그러면 이 소매 판매가 감소했고 너무 많이 감소했잖아. 그 경기도나 그 시그널이 있는 거지. 물론 이제 2, 3월 달 나오는 지표를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2, 3월 달 나오는 지표가 아니라 2, 3월 데이터를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소비자 지출이 줄어들면 그쵸. 항상 소비가 중요한 거죠. 소득 주도 성장이잖아. 한국은 엉터리지. 한국은 GDP 관점인데 그건 생산성 관점인데 생산을 하려면 소비가 있어야 되는 거지. 소득 주도 성장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유럽의 경제 지표를 볼 때 소비를 보잖아. 임금 상승률을 보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지출이 줄어들면 기업 매출과 이익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 둔화가 지속되며 기업 투자 축소가 되고 고용이 둔화되고 경제 성장이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소매 판매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 정도만 이야기를 할게요. 더 이야기할 거 있는데 요 정도만 이야기. 그래서 이제 요것만 결론만 이야기할게요. 소매 판매는 소비자들의 지출 변화를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중에 하나이며 경제 성장과 경기 둔화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됩니다. 소매 판매가 증가하게 되면 경기 확장 신호, 그 다음에 소매 판매가 감소하게 되면 근데 요번에 너무 많이 빠졌죠. 그래서 경기 둔화 또는 소비 심리 악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0.9%잖아요.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며 연준의 통화정책 금리 결정 방향성을 결정하는 주요 참고 지표입니다. 근데 소매 판매 지수가 되게 안 좋게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빠져버렸어요. 유가도 빠져버렸지. 그 다음에 채권금리도 빠져버렸지. 그게 채권금리가 심심해서 빠진 게 아니에요. 이전에 빠져서 빠진 게 아니라 경제 지표가 안 좋아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은 그건 좋은 게 아니야. 그거는 경제가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채권금리가 떨어지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 채권금리가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은 채권금리가 떨어진다면 그 경기 둔화 신호라고 이제는. 근데 지금 채권금리가 떨어지나 그건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가 인하되기를 원하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얘기야? 관세를 좀 더 강하게 때려갖고서 경기를 둔화시켜버릴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채권금리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채권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지. 경제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당연히 지수 떨어지지. 그쵸. 그런 게 있는 거지. 그걸 좀 잘 판단하실 필요 있어요. 되게 이게 약간 이율배반적이긴 한데 지금 상황은 약간 그런 모양새가 있으니까는 그거를 참고해 보시는 거지. 그래서 소매 판매 데이터는 단순한 월별 소비 지표가 아니라 경제 전반과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애매하긴 한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데 연준은 금리를 인하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채권금리라도 인하해야 되잖아. 그러면 채권금리가 인하되려면 경제가 안 좋아져야지 채권금리가 인하될 수가 있거든. 그러면 경제가 안 좋아지게 하려고 한다면 뭐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관세를 부과를 해야 되겠지. 그럼 경제가 안 좋아지겠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세요. 예, 앞으로도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계속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시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볼까요?